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베트남 경찰은 현재 혈액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A씨가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범죄 조직과 연관됐는지 내사 중입니다. 미국도 중국 범죄 조직의 피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조 4천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신주원 PD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미국인에게 보내는 피싱 문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피싱 문자 전체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3.5배 증가했습니다. 단 하루에 33만 건에 달하는 피싱 문자가 쏟아진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문자 피싱으로 지난 3년간 중국 범죄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그 범죄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주로 피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일이 경과했다거나 우편 요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만든 뒤 이렇게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상품권이나 휴대전화, 옷 같은 물건을 카드 한도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범죄 조직은 사람 한 명당 1,000개의 휴대전화에 피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심카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는 미국에 최소 38개의 심카드 농장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심카드 농장 설치나 신용카드 결제에는 메신저를 통해 고용된 미국 내 임시 근로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범죄 조직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영국과 공조해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온라인 사기 기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는 프린스 그룹이 그 대상인데 이 그룹의 회장 천지 역시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최대 항구 도시인 시아누쿠빌이 범죄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죠. 저희 연합뉴스TV 특파원이 직접 그곳에 방문해 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 범죄 단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항구도시 시아누쿠빌. 도시에 즐비한 리조트와 복합시설에는 중국 간판이 걸렸고 골목에서는 중국어가 들립니다. 대규모 중국 자본이 들어온 뒤 시아누쿠빌에는 중국 범죄 조직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리조트와 주상복합시설에는 웬치로 불리는 범죄 단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식당가가 있는 골목에도 위를 보시면 웬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웬치 안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집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에 온 한국인들은 웬치로 끌려와 범죄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있던 방은 고문하고 감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방이었는데 천장에 쇠파이프 같은 걸로 쭉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용접을 해서 수갑을 천장에 매달 수 있게끔. 웬치는 거대한 성과 같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범죄 단지인 웬치의 모습인데요.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모습입니다. 담벼락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용품점과 음식점 등 각종 점포까지 완비돼 있습니다. 웬치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식료품도 사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예 거대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력 탈출은 꿈도 꾸기 힘든 구조입니다.
정문도 3험한 경계를 받으면서 안팎으로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웬치는 점점 범위를 확장하며 그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데 시아누쿠빌에서 30km가량 떨어진 외곽까지도 한창 공사 중인 복합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누쿠빌에만 최소한 200~300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군데가 넘는 것 같고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만 거의 그 절반이 있지 않나 그럴 만큼 많이 분포가 돼 있죠. 다만 최근 한국인 대상 감금, 폭행 범죄에 이목이 쏠리자 범죄 단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지 전체가 다른 지역, 국가로 터를 옮기거나 단지에 있는 한국인들만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현지에서 저희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탈출 피해자들은 100일 동안 지옥 같은 날들을 살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머물던 방은 고문 시스템이 갖춰진 하나의 고문실이었고 도착 첫날부터 매일같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급여도 많이 주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준다니 혹해서 캄보디아에 들어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취업하기로 한 회사가 보내준 차에 탄 A씨가 일행과 함께 끌려간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범죄단지 웬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국경지대 포이펫의 웬치로 옮겨졌고 다짜고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론 매일같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수갑에 묶여가지고 전기고무가 쇠파이프 등으로 차별을 폭행을 1시간 정도가량 당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요구도 안 하고 매일 폭행 고문만 이루어졌어요. 외부와의 소통은 철저히 단절됐습니다. 이동할 때는 수갑을 채웠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게 얼굴에 봉지까지 씌웠습니다. 저희도 외부랑 아예 소통을 못하고 이동할 때는 봉지 얼굴을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이동하고 저희도 계속 방 안에 격리가 되고 감금되었던 상태라서 100일 동안 갇혀있던 포이펫 웬치 내부방은 사실상 고문실과 다름없었습니다. 방에서도 까치발을 들고 천장에 고정된 수갑에 채워진 채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천장에 쇠파이프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용접을 해서 수갑을 천장에 매달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외국인 경비도 많은 데다 CCTV는 방 밖은 물론 안까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다른 데 알리거나 이렇게 안 되게끔 중국 애들이 철저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포이펫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나가도 다 잡혀서 돌아오는 그런 완전 총통내예요. 이런 삼엄한 감시 속에 살았던 건 비단 A씨뿐만이 아닙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말로 꿰어내고 폭행과 고문을 일삼는 범죄 조직과 관련한 실종 납치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난 13일까지 143건, 그중 52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